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픽셀 어원이라던가 픽셀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여러 부연 설명을 해봤는데 재밌잖아요. 그런 거 아는 거 재밌지 않나요? 되게? 픽셀에 관해서 살짝 서로 알아가는 느낌 이렇게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픽셀로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나올지, 예쁜 그림이 나올지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픽셀 아트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저는 에이스프라이트라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픽셀 아트가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간단하게 시작하기 좋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약간 조금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선 그리는 규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선부터 시작하냐면은 선을 그릴 줄 알면은 이제 저희가 모형을 그릴 수 있죠. 모형을 그릴 줄 알면은 이걸로 간단한 오브젝트 같은 거는 뚝딱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으로 이제 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선에는 직선, 대각선, 곡선 대충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겠죠? 직선은 그리기 쉽잖아요. 직선은 그냥 일자로 그리면 직선이죠. 그림 프로그램에서 그리는 걸 또 보여드리면은 저는 16픽셀, 16픽셀 캔버스 만들어 볼게요. 에이스프라이트 화면이고요. 직선은 그냥 이렇게 쭉쭉 그리면 이제 직선이죠. 이거는 뭐 이쁘게 그리고 말고 이거 없이 이렇게 그리면 직선인 거죠. 보통 그림 프로그램에서 직선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이 점을 하나 찍고 Shift를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쫙 늘어나요. 그러면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곳까지 커서를 이동한 다음에 그래서 클릭을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편하게 직선을 그릴 수 있거든요. 보통 다 그래요. 그림 프로그램에서는.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도 똑같이 이동할 겁니다. 대각선부터 약간 조금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각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규칙이 필요해요. 아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직선 그리면서 이렇게 막 움직였더니 대각선도 막 그려지잖아요. 근데 대각선을 막 그리면은 선이 그렇게 예쁘지 않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똑같은 칸이 이렇게 차근차근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첫 번째 거는 이제 네 칸, 네 칸, 네 칸 이렇게 올라가고 두 번째는 두 칸, 두 칸, 두 칸 세 번째는 이제 한 칸씩 올라가고 네 번째는 세 칸짜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대각선 그릴 때 이렇게 픽셀이 규칙적으로 나열이 되면은 되게 깔끔한 선처럼 보여요. 이게 멀리서 보면은 점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선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거는 선이다 하고선 표현을 하는 거죠. 픽셀 아트에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건 제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지붕이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대각선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칸씩 커지는 대각선이 있고 이 부분에는 이제 두 칸씩 커지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있죠? 두 칸씩 커지는 대각선이 있고 여기 뒤쪽 보시면은 세 칸씩 이렇게 늘어나는 대각선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조금 그림이 정돈되어 있다고 보이게 돼요. 반대의 예시를 한번 또 보여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것도 제가 그렸던 그림인데 여기는 보시면은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 칸씩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칸, 한 칸, 두 칸, 한 칸,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늘어나잖아요. 제가 각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나름 또 그 안에서 규칙을 준다고 한 칸, 한 칸, 두 칸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규칙을. 근데도 아까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간 요것보다는 조금 덜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죠? 살짝 좀 뭔가 선이 구불구불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각선을 그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적으로 계속 똑같은 한수대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그리게끔 좀 의도를 해주시면은 대각선을 깔끔하게 그릴 수 있다. 저희가 픽셀이 네모난 칸이 되게 크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픽셀을 어느 위치에 놓느냐에 따라서 요 이미지, 요 느낌이 완전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픽셀 하나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요 느낌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조금 더 규칙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곡선을 그리는 규칙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아트에서 많이 얘기하는 요소들인데 제가 지금부터 말할 두 가지를 피하면은 곡선이 예쁘게 그려질 거예요. 첫
번째는 제기스라고 선이 삐뚤빼뚤한 거예요. 울퉁불퉁. 그거를 제기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너블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픽셀 아트 그림에서 선에 픽셀이 좀 겹쳐져 있다 할까? 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 모습을 이제 보이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 겹쳐진 요 점 몇 개를 좀 없애주면은 조금 더 곡선이 깔끔하게 보일 거거든요. 한번 요 울퉁불퉁 토끼를 깔끔한 곡선을 가진 매끈한 토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울퉁불퉁 토끼이고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왼쪽이 삐뚤빼뚤한 그런 선 때문에 얘가 조금 찌그러져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점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좀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의 굵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선의 굵기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면은 조금 더 깔끔한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이제 울퉁불퉁한 거를 좀 없애보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둥글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얼굴 부분도 약간 이렇게 둥글게 보이도록 점을 좀 수정을 해줄게요. 지금 왼쪽을 살짝 고쳤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뭔가 매끈해진 느낌이죠. 그리고 이쪽은 점이 좀 겹쳐져 있어요. 겹쳐진 점만 좀 없애도 되게 선이 굵기가 일정해 보이면서 정돈된 느낌이 확 들거든요. 이것만 없애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좀 선이 약간 울퉁불퉁해 보였던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선 하나로 깔끔하게 그린 느낌이 나요. 여기도 옆에랑 똑같이 그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사실 근데 이거는 복사해줘도 됩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매끈매끈 토끼 완성. 아까 봤던 요 삐뚤빼뚤한 토끼랑 요 동글동글 토끼랑 비교해 보시면은 요 선 차이가 되게 크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요 선의 삐뚤빼뚤한 그 느낌이랑 겹쳐진 부분, 요 부분만 없애도 조금 더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규칙이 더 있는데 아까 제가 시연하면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시연을 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에는 뭔가 보고선 딱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5칸, 4칸, 3칸, 2칸, 1칸, 1칸, 2칸, 3칸 이런 식으로 서서히 칸수가 줄어들었다가 여기서 서서히 또 늘어나는 게 보여요. 이런 식으로 곡선 그릴 때 서서히 칸수를 줄였다가 늘렸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완만한 그런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요 오른쪽 거 보시면은 3칸, 2칸, 1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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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칸, 2칸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줄어들었다가 서서히 늘어나게끔 이런 규칙을 갖고 곡선을 그리시면은 아까 그 토끼처럼 동글동글한 그런 모양을 표현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그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밥그릇 같은 요 아이가 살짝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은 요 아랫부분이 경사가 조금 더 있는 편? 저 각도를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쪽 오른쪽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만하잖아요. 여기는 급하게 하나 이렇게 늘리면서 또 하나 이렇게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했더니 조금 더 이렇게 경사가 진 느낌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만하게 느껴져요. 그런 이유가 변화를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곡선이 조금 더 완만해 보이는 게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나아간 팁이긴 한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이걸로 나만의 규칙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시면서 내가 보기에 좀 이쁜 곡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 프로그램에서 픽셀 아트 그릴 때 포토샵이랑 클립 스튜디오에서도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픽셀 브러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렇게 좀 삐뚤빼뚤한 선이라던가 그러니까 제기스죠. 아까 말했던 이렇게 점 겹치는 부분 이런 것도 막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아주는 기능이 에이스프라이트에 있거든요. 에이스프라이트에서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선 요 위에 보시면은 픽셀 퍼펙트라고 지금 픽셀 폰트로 적혀 있어서 좀 읽기가 쉽진 않은데 픽셀 퍼펙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고선 그림을 그리면은 제가 지금 그냥 그리는 거거든요.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쫙 그리는 건데 이게 깔끔하게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좀 더 비교를 해보면은 이걸 꺼볼게요. 끄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점이 겹쳐져서 나와요. 근데 픽셀 퍼펙트를 키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핸드 드로잉 해도 깔끔한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스프라이트 쓰시는데 좀 더 이렇게 깔끔하게 선을 그리고 싶다 하면은 브러쉬 선택했을 때 이게 나와요. 브러쉬 툴을 선택하고 위에 픽셀 퍼펙트를 체크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픽셀 퍼펙트 기능은 이제 픽셀 아트 전문 프로그램에는 많이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잘 안 쓰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시고 이거 나한테 맞는다 하면 쓰시면 되는 거고, 저처럼 난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은데 하면 안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점이 겹치고 이런 거를 막아주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 그리는 방법. 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제 원이 되겠죠. 그림 그릴 때는 원 그리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다행히도 편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죠. 저희는 디지털 아트이기 때문에 도형 툴이 있잖아요. 도형 툴이 있어요. 에이스프라이트에도 여기 이렇게 툴 바가 있거든요. 보통 오른쪽에 있던데 맞나? 네, 아무튼 여기 툴을 보시면은 여기 도형 툴이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이거를 꾹 누르면은 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원이 자동으로 그려지죠. 여기서 Shift 누르고선 이렇게 당기면은 완벽히 동그란 원이 그려지고, 이러면 이제 원은 뚝딱 만드는 거죠. 원 그릴 땐 이게 제일 편하고요. 뭐 타원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근데 주의할 게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데도 약간 좀 퉁불퉁해 보이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피해주면서 원 크기를 정하면 돼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조금 울퉁불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막 완전 동그래 보이진 않아요. 요 정도로 그리면 이제 좀 되게 동그람이다.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곡선 그리는 방법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 점을 찍어서 원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게 작은 원들은 형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이 형태 외워서 그려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면 원이구나 하는 그 모양들 그냥 숙지해 두셨다가 이렇게 대충 찍으면은 원이 돼요. 이건 좀 익숙해지시면 아마 그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선 그리는 법 그리고 원 그리는 법 이런 거 다 알아봤죠? 그러면 이제 직선을 그릴 수 있으면 이제 사각형을 그릴 수 있고, 대각선을 그릴 수 있으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곡선을 그릴 수 있으면 원을 그릴 수 있죠. 이런 도형들을 가지고 간단한 오브젝트는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릴 줄 알면은 이제 거기다가 약간 디테일을 더해서 상자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이제 집에 지붕을 그릴 수도 있고, 원에다가 얼굴 그려가지고 사람 얼굴도 그냥 원만 있으면은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쁜 도형을 그릴 수 있으면은 여기다 뭘 그려도 무슨 디테일을 추가해도 이쁘게 나옵니다. 이 삼각형이 이렇게 삐뚤빼뚤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집이 그렇게 귀엽게 보였을까요? 이 원이 삐뚤빼뚤했어 봐요. 과연 이 동그란 귀여운 얼굴이 나왔을까요? 약간 감자처럼 나오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쁘게 그리는 것부터가 픽셀 아트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신나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출력을 해서 직접 그림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거 녹화할 때 맥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그 맥북 사진이긴 한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에이스프라이트가 맥용이 있고 윈도우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쓸 수 있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출력 방법은. 그래서 제가 출력 방법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스프라이트만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포토샵이나 그런 거는 나중에 따로 알려드릴게요. 뭘 해볼까? 아까 그 동글동글 토끼를 출력을 해볼까요? 이 이미지를 출력을 하면은 이제 이 이미지, 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프로필 이미지, SNS의 프로필 이미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 제가 뭐 웹페이지 같은 게 있으면은 거기다가 꾸밈 요소로 좀 넣을 수도 있고, SNS에다 자랑할 수도 있고 이러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린 그림을 펼쳐놓고 이미지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 파일을 누르고 익스포트라고 있어요.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익스포트 에즈라고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이제 익스포트 하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파일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파일 이름을 정하면서 이제 동시에 그 파일 형식을 정할 건데, 이제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다 파일 이름을 저장해 주세요. 동글토끼. 그리고선 파일 형식을 정해야 되는데, 그 디지털 그림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파일 형식이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되게 많거든요. 눌러보면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주로 쓰는 거는 별거 없어요. JPG랑 PNG 주로 쓰거든요.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투명한 배경으로 뽑고 싶다. 지금 이거는 하얀 배경이 같이 있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뒤에다가 하얀 배경을 깔아놔서 그래요. 이걸 끄면은 이제 얘는 투명 토끼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 투명한 이미지를 뽑고 싶어요. 저는 배경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배경 없는 상태에서 익스포트를 하고 여기서 PNG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PNG로 뽑아야지 이제 배경이 투명하게 나오거든요. JPG로 뽑으면은 투명한 배경으로 안 나와요. 그 용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JPG로 뽑을게요. 배경까지 넣어서. 여기서 이름을 정하고 여기 JPG 선택해 주시고 저장 누르면은 이제 얘가 이름이랑 위치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게 진짜 중요한데 리사이즈라고 있어요. 리사이즈가 픽셀 아트 출력할 때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익스포트 창을 열면은 기본으로 100%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퍼센티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100%라는 거는 원본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픽셀이라는 게 되게 작은 거잖아요. 100%로 뽑으면은 그림이 진짜 작게 나와요. 한번 뽑아볼게요. 100%로 선택하고 익스포트 이걸 누르면은 이제 바로 이미지가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뽑은 저희의 토끼군 이거의 원본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스크린에서 100%로 했을 때 저희의 동글 토끼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그린 그림이 여기선 크게 보이는데 직접 뽑으면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크기를 좀 확대를 해서 뽑아야지 저희가 눈에 잘 보이는 그림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거든요. 좀 더 보기 좋게 뽑기 위해서 저희가 리사이즈에서 요 배율을 높여볼게요. 100%가 아까 원본 사이즈라고 했죠. 여기서 200% 하면은 거기서 2배 사이즈가 되는 거고 500% 하면은 5배 사이즈가 되는 거고 1000배 하면은 10배 사이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1000%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른 거 안 건드려도 되고 익스포트 하시면은 이제 우리의 토끼군이 큰 사이즈로 돌아왔죠. 이제 좀 잘 보이죠? 저희가 아까 그렸던 것만큼 보이죠? 이제 이 상태면은 SNS에 자랑하신다거나 할 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린 그림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진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어요. 요 정도는 알아야지 이제 조금 깔끔하고 예쁜 모양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도록 되게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고 추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쁜 그림 그리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런 거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